예, 우선 화성시와 화성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화성 94만 화성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준비된 시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시정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시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위원 기간이다 보니까 업무 현황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너무 현안들이 많고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선거운동, 선거 준비를 하는 거죠. 선거 준비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만 이틀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사정, 가정 불화, 또 뭐 여러 가지 질병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이분들한테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도로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모든 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반드시 연결돼야 하고요. 화성에는 현재 12개 철도 계획이 추진되거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2개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철도 계획이 화성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철도 관련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화성에는 동쪽은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서남부는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은 상대적으로 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서쪽에서는 생활권적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서쪽 지역은 인도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서신명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선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공항,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그대로 화성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원에서는 수원 지역이 160만 평, 화성 지역이 한 35만 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옮겼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저희 화성 입장에서는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시 화성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건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국제공항 수도권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 남부권의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설치해야겠다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게 화성으로 왔을 때 우리 화성의 유효분리를 한번 따져고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할 때 현지 공무원들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저녁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논의하다가 그때 마침 이춘재가 범인으로다가 자백을 했던가 했을 당시에요. 잡혔을 당시에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은 범인이 잡혔으니까 이 화성이 지명이 아니라 범인 이름을 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권칠승 국회의원 플러스 시도의원 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안을 제안했죠.
이렇게 해서 범인도 잡혔고 범인이 화성에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청주에 가서 살인까지 했는데 왜 이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하느냐,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바꾸자 해서 시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시 발의하게 하고 이런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치안 문제는 2008년도, 9년도 그때 경찰서가 오산경찰서 하나 있던 거를 갖다가 화성 서부 쪽에 서부 경찰서를 개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치안 문제는 나아지고 있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치안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화성은 그나마 방범 순찰대, 민간 기동 순찰대가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방범 예방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 단체를 좀 충분히 활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CCTV 같은 걸 설치함으로써 방범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하면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 또 지원 같은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해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행정에 좀 못 미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 이렇게 우선시 돼야 장애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돼서 장애인 화성에 한 3만여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좀 획기적이진 않지만 좀 현재보다 좀 나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화성을 만드는 일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물하고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700만 가구라고 하는데 통계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또 비용이 비싸요. 키우는 아니면 생활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관심을 갖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화성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문화재단도 만들긴 했지만은 그게 아직 문화예술이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좀 메이저급의 공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한 2,000석 이상, 제 생각에는 한 2,000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좀 규모 있는 공연도 하고 명품 공연도 와서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우리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한 29년 하다가 동탄 사동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3년여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출마해서 이번에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곧 동장 출신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실무 경력자, 9급부터 쭉 실무 경력을 쌓은 그런 공직자로서 제가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실무에 능한 또 실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실무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리고 동장 출신으로서 우리 동장 같은 우리 시민들이 동장은 상당히 접근하기 편안한 상대로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장 같은 시장 그리고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시장이 되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 저에게 화성시와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에 맞춰서 제가 준비된 시장으로서 하여튼 화성시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화성시를 발전시키는 시장, 화성시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화성을 바꿀 수 있고 화성 시민들의 생활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